안녕하세요. 저는 재능마켓에서 괜찮은 점수를 받고 있는 여행 플래너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스페셜셀러 선정, 싱글즈 매거진, 뉴스 채널 A, 매거진 채널 예스 등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짐 싸는 회사원 짐플로이입니다. 드디어 유럽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 중에서 우선 프랑스 파리를 시작할 건데요. 제가 여행 플래너를 하면서도 가장 오더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제대로 본다면 한 며칠 정도 걸리죠. 며칠이 아니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짧은 기간에 프랑스 파리의 유명 명소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루트입니다. 꼭 이 루트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본인이 만족하는 루트가 가장 좋은 루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루트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파리 여행을 시작할 때 이 쌍제르맹 거리 그리고 시태섬 아래에 생미셸 거리가 있습니다. 이 생미셸 거리에서부터 항상 여행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루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셰익스피어 서점, 노트르담 대성당, 앵발리드, 에펠탑, 트로카데로 광장,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 몽마르트 언덕, 사랑의 벽, 루브르 박물관, 시청사. 제가 방금 보여드린 순서대로 여행을 하시면 시계 방향이 그려집니다. 이 루트를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해야 하는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선문에서부터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에서 루브르 박물관까지 2km 정도가 걸립니다. 이 2km를 걸어가실 때 주변에 버스나 지하철이 없습니다. 메트로와 버스가 없기 때문에 도보 위주인 유럽 여행에서 상당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루트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생미셸 거리입니다. 생미셸 거리엔 식당이 많고 그 주변에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곳과 시청사,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셰익스피어 서점까지 갈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있는 생미셸, 노트르담 메트로가 관광 명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호선이기 때문에 교통적 요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서점은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영어 서적 전문 서점이고요. 1919년에 개업하여 올해가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곳이고 분위기도 좋으니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셰익스피어 서점에서 노트르담 대성당까지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서점에서 노트르담 대성당까지는 약 3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요. 짧은 다리를 하나 건너시면 됩니다.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의 에펠탑 그리고 개선문과 함께 꼭 가봐야 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후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고요. 1163년에 시공한 건축물답게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안쪽 내부를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에 해가 비치는 색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노트르담은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프랑스어고요. 그 이름에 걸맞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앵발리드를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미셸 노트르담 메트로역에서 아리알 C선을 타시고 정류장 2개를 가시면 이렇게 앵발리드역에 도착을 합니다. 앵발리드역에 도착하시면 알렉상드르 3세 다리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앵발리드를 가시기 전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앵발리드 메트로역에서 내리면 전체 모습이 보입니다. 전체 모습을 찍고 싶은 분들은 메트로에서 내리신 후에 사진을 찍으시고 나서 앵발리드를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앵발리드는 군사 박물관입니다. 저는 앵발리드에 나폴레옹 1세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앵발리드는 루이 14세가 전쟁 중에 부상당한 장병들을 간호하는 시설로 만들어진 곳이고요. 또 교회의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돔 교회 지하를 가보시면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에펠탑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앵발리드에서 에펠탑까지는 걸어서 21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거리가 상당히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324m의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르스 광장에서 사진을 찍으신 후에 천천히 에펠탑까지 걸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의 질문 하나. 에펠탑 근처에 숙소를 잡는 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호텔 창가에서 에펠탑이 보이는 곳을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에펠탑 주변을 추천드리지만, 그러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에펠탑 주변에 식당이나 다른 명소가 없습니다. 에펠탑 주변이 생미셸 거리와 비교했을 때는 그 주변에 식당이나 펍, 다른 관광지들과 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숙소는 정하시면 되고요. 에펠탑도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컨드 플로어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탑까지 올라가는 두 가지 티켓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성인 요금 25유로고요. 2층까지 올라가는 건 16유로 정도이네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리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포인트가 있는데요. 에펠탑 정상, 개선문 정상,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그 높이에 따른 뷰가 다르기 때문에 세 군데 중에서 베스트를 꼽을 수는 없고요. 어느 곳을 올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에펠탑에서 또 걷습니다.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이 트로카데로 광장은 이 광장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 광장에서 보는 에펠탑이 의미가 있습니다. 에펠탑은 저녁 정각마다 5분씩 불이 들어옵니다. 그 라이트가 들어올 때 에펠탑 전체를 사진으로 담고 싶은 분들이 트로카데로 광장을 찾습니다. 그럼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이제 개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걸어가긴 힘들고요. 지금 오전부터 오후까지 걸었다는 가정하에 메트로를 타겠습니다. 자, 트로카데로 메트로를 타시고요. M6 6호선이죠. 6호선을 타시고 가시면 도착을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죠. 지하철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 올라가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개선문에서 또 올라가는 가격을 보겠습니다. 그 올라가는 가격은 12유로고요. 여기 보시면 할인 가격이 있죠. Reduce Price 18세에서 25세 유러피언들은 또 할인을 해주고요. 10유로로 그룹 프라이스라고 해서 20명 이상이면 20명 이상의 그룹일 시에도 10유로로 할인이 되네요. 그리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오픈을 합니다. 이 개선문 위로 올라가시면 파리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생긴 도시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개선문을 중심으로 파리는 12개의 직선 도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12개의 직선 도로가 개선문을 중심으로 뻗어나가 있는 경이로운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더 팁을 드리면 이 카루젤 개선문과 현재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개선문, 그리고 라데팡스 지역에 생긴 신 개선문까지 모두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문 정상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카루젤 개선문과 신 개선문이 일직선상에 놓인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투알 개선문까지 보았고요. 개선문에서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사크레케르 대성당을 가보겠습니다. 아까 내리셨던 에투알 개선문 지하철을 타시고요. 2호선을 타시고 네이션행 열차를 타시면 앵버스 역에 도착을 합니다. 지하철로는 11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이 앵버스역에서 내리시면 앵버스역에서 사랑의 벽도 가깝고요. 우선 사크레케르 대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앵버스역에서 언덕을 올라가셔야 하는데요. 사크레케르 대성당까지 올라가는 언덕이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하셨다면 오후 2시경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시면 사크레케르 대성당이 나옵니다. 이 사크레케르 대성당도 유명하지만 사크레케르 대성당을 구경하시고 주변에 보시면 길거리 화가들이 캔버스에 그린 그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구경하고 그 주변에 식당과 상점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몽마르트 언덕을 구경을 다 하셨다면 이제 내려오시는 길은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셨다면 걸어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랑의 벽이 있습니다. 사랑의 벽을 가시기 전에도 가볼 만한 곳이 있는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사랑의 벽도 사크레케르 대성당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걸리고요. 이 루트보다는 저는 이 뒤쪽으로 내려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뒤쪽에 상점이 많습니다.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또 엽서도 이 몽마르트 언덕 쪽이 싸기 때문에 엽서를 사실 분들은 이쪽에서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8분 정도 내려오면 사랑의 벽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벽은 프랑스 예술가 프레드릭 바론이라는 사람이 만나는 외국인들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해준 언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약 300개 정도의 언어고요. 그 300개 정도의 언어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걸 벽화로 만든 것이 이 사랑의 벽입니다. 사랑의 벽의 타일을 보시면 이 타일이 A4 용지 크기인데요. 이것은 그 예술가가 A4 용지에 사랑해라는 글씨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A4 용지 크기의 타일을 썼고요. 우리나라 말로 사랑해라는 말은 총 3가지가 적혀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벽까지 가셨으면 사랑의 벽 앞에 아베세스 메트로가 있습니다. 이 메트로를 이용하셔서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겠습니다.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셔야 됩니다. 아베세스 역에서 12번 열차를 타시고 콩코드 역에서 내리신 다음에 환승을 하십니다. 콩코드에서 차틀렛 역으로 가시면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고요. 차틀렛 역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 주변에도 가볼 만한 곳들이 있는데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카루젤 개선문 같이 볼 수 있고요. 제가 미술학도들에게 듣기로는 루브르 박물관은 적어도 3일 정도는 잡아서 봐야 보고 싶은 것들을 정해놓고 그 정도는 투자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모나리자밖에 없었고 미알못이기 때문에 저는 루브르 박물관 그냥 밖에서 기억에 남길 사진만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이 좀 줄이 길고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아무리 줄여도 봐야 하기 때문에 루트를 짜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루브르 박물관을 보셨으면 그러면 숙소에 가서 좀 쉬시다가 숙소는 플랜을 짤 때 5점을 받았던 호텔 유럽 세인트 세브렌으로 잡았고요. 저녁쯤에 호텔 데빌레 시청은 걸어가셔도 됩니다. 밤쯤에 가셔서 불이 들어온 시청사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고 생미셸 거리에서 셰익스피어 서점, 노트르담 대성당, 군사박물관 앵발리드, 그리고 에펠탑, 걸어서 트로카데로 광장, 개선문, 몽마르트 언덕 셋 중 한 곳에서 꼭 전망 보시고요. 사랑의 벽, 루브르 박물관, 마지막으로 시청사,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시는 루트입니다. 지금까지 여행 플래너가 알려주는 파리 당일치기 루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